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경제 성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제 47강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거기에서 돈 푼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재화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여 부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재화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려면 도구와 기계와 같은 자본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떻게 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 축적이 있어야 미래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 축적은 저축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축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와 자본 축적의 주체는 기업과 기업가죠. 그러므로 투자와 자본 축적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규제는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여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투자에 영향을 미쳐 자본 축적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기업 규제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기업 규제는 생산 설비나 공장 등 생산 역량을 늘릴 때 그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관료적 형식주의와 규제 부담들이 자본 스톡을 조정하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 역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방해하죠. 그리고 기업 규제는 기업가의 혁신 활동을 방해합니다. 경제 성장은 기업가의 혁신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기업가의 혁신 활동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것이 퇴보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기업 규제로 인한 기업가의 혁신 활동 감소는 R&D 투자 감소로도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저해하죠. 끝으로 기업 규제는 기업 간의 경쟁을 막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 감소로 인해 투자 역시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죠. 결국 경제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776년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에서 밝힌 사실이며, 최근에는 소위 신제도학파라고 불리우는 더글라스 노스와 데론 에스모글루 등과 같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성장에서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차이에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차이에 따라 경제 성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분단될 당시 대한민국과 북한은 경제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었죠. 오히려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공업화가 남쪽보다는 북쪽에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944년 전체 공산액에서 남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3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한국과 북한 간의 경제 규모는 54배나 차이가 납니다. 1인당 소득도 27배 차이가 나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0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국민총소득 GNI는 35조 6천억 원, 한국은 1935조 7천억 원이었으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북한은 141만 원, 한국은 3,744만 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커다란 경제적 성과의 차이는 재산권의 확립과 자본주의적 유인구조의 유무라는 제도적 차이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 두 국가는 민족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과 동질적인 경제적 여건으로 출발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우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일종의 자연과학적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제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를 말하며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한에 그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경제에서 정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방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의 요건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보호하며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다 정부는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와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생활 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 부모 없는 아동들과 같이 스스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돌봐야 하는데 그들을 돌보는 일이 민간의 자발적인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보편적 복지가 아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진정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초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교육에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이 크기 때문이죠. 외부성에 대해서는 제40강에서 설명했습니다. 40강에서는 주로 부정적 외부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예로서 환경오염을 들었죠. 거기에서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는 사회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과다 생산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긍정적 외부성은 그 반대죠. 과소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기초교육을 개인에만 맡겨놓을 경우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교육량이 생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기초교육이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공급하기보다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면 시장을 왜곡시켜 폐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을 이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런 역할만 한다면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로 멀어질수록 경제는 둔화되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50강을 끝으로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경제 현상과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매주 강의를 하지 않고 시사 문제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이 있을 경우 간헐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